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좋은데, 이 술인데요? 이 어느 분이 가져오셨어요? 예, 꼭 함께 하세요. 예. 다른 분들은 좀 생각해 보시고, 꼭 함께 하세요. 예, 한 시간 끝나고 먹겠습니다. 예, 원래 기분도 태기잖아요, 그죠? 받았으니까. 꼭 함께 시켜드릴게요. 예. 예,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전번 주 거 용의권까지 했죠? 오늘 327페이지 갈 차례네요. 저당권 등기 갑니다. 전번에 이제, 일단 강론부터 갔습니다.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 공유 등기, 그 다음에 공유는 지분 등기할 수 있는데, 합유는 절대 지분이 등기 안 되죠. 그 다음에 소유권 등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의권, 지상권 등기, 지역권 등기, 전세권 등기. 오늘 할 게 이제 담보권 등기. 자, 저당권 갑니다. 거기 327페이지에 그 저당권 등기를 가기 전에 조문을 좀 확인하겠어요. 조문 75조. 프린터물 75조. 11페이지네요. 제4관 담보권에 관한 등기 여기 할 차례입니다. 그 제75조 저당권 등기사항, 필요적 등기사항만 기억하면 됩니다. 제1항 등기관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제48조에 규정한 사항, 즉 공통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8호까지는 등기 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만 기록한다. 여기서 이제 암기할게. 그러니까 제1호, 2호를 암기해 줘야 돼요. 필요적 계상이죠. 제1호 채권액하고 제2호 자 채무자의 성명 주소입니다. 자연인은 프린트물 안 받으셨어요? 아 그러세요? 저 사무실에서 하나 받아보세요. 요거 사무실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제1호 채권액, 제2호 자연인이라면 성명 주소인데 법인이라면 성명 주소가 아니라 뭐겠어요?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인은 성명 주소, 자연인은 명칭과 사무소 이게 이제 필요적 계상이에요. 나머지 3호부터 8호까지는 애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임의적 기재사항이죠. 합의를 했다면 기재하는 거고 합의가 없으면 기재 안 하죠. 대표적인 예로서 저당권 등기 나중에 가겠지만 자 저당권 이렇게 갑니다. 자 얼구에다가 이제 만 1순위라고 하죠. 순위번호 1순위 저당권 설정 요게 이제 등기 목적이겠죠. 그러면 이제 필요적 기사 항상 등기 원인과 연월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건 2018년 1월 1일 뭐 설정 계약 여기 들어가고 필요적 계상이 2개. 자 피담보 채권 뭐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게 이제 확정이 돼 있으면 보통 저당이죠. 자 저당권이 출제되는 것은 이거보다는 채권이 확정 안 돼 있는 근데 쌀 100가마니 채권도 가능하다는 거죠. 쌀 100가마 쌀값은 오르락 내리락 해요. 딱 확정돼 있어요. 쌀값은 뭐 20만 원 했다가 21만 원 했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딱 확정시켜야 되니까 금액은 딱 확정돼 있잖아요. 금전이 아닐 때는 금전으로 환산해 줘야 됩니다. 뭐 만약에 쌀 한 가마에 20만 원이라면 금 2천만 원 이렇게 자 이렇게 환산 금액을 적어줘야 된다는 거. 요거는 자주 출제를 해요. 금 2천만 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주된 권리니까 종된 권리 채무자 이름 적어야죠. 채무자. 요게 이제 필요적 계상이죠. 그 채무자의 성명 주소. 그리고 당연히 저당권자 이름 적어야 되겠죠. 저당권자 은행 무슨 지점. 보통 저당은 피담보 채권하고 채무자가 필요적 계상입니다.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근저당의 경우는 좀 다르죠. 그죠? 근저당은 여기에다 근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저당권 설정 똑같고요. 그 다음에 피담보 근저당은 채권이 정간 변동하죠. 이렇게 정간 변동하니까 채권 최고액만 적겠죠. 채권 최고액 10억이면 10억, 20억, 20억 나머지는 똑같고요. 채무자, 저당권자 채권 최고액을 적는 것이
근저당이고 피담보 채권액을 적는 것이 보통저당입니다. 여기 채권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보통저당을 못 봤을 거예요. 다 지금은 거의 뭐 근저당입니다. 과거에 한 20년 전에는 근저당이 안 하고 거의 이제 저당권이었고 보통저당이고요. 이게 좀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1억을 돈을 딱 변제하면 채무가 빵원이 되면 이 저당권은 이미 무효가 됐단 말이에요. 무효가 됐으니까 다시 은행에 돈 빌리면 이걸 말소를 하고 다시 저당권 설정 등기를 다시 해야 돼요. 근데 근저당을 한번 해놓으면 이게 이제 돈을 제로원이 되더라도 이게 채권 최고액법이 소멸하지 않으니까 부정성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근저당을 많이 하니까 이제 법무사리 돈벌이가 안 됩니다. 옛날에 말소등기하고 다시 말소등기 설정 이렇게 하면 돈을 받았는데 지금 한 번 해놓고 1년 동안 계속 사용하니까 사법소사가 돈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보겠고, 그러면 이제 저당권은 필요적 계상이 뭐라고요? 1. 채권액이 바로 피담보 채권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2호가 채무자의 성명, 주소. 그게 필요적 계상. 다음 76조로 갑니다. 제2항. 이거 이제 근저당 나오네요. 제2항. 자, 등기관은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자 나왔죠? 근저당의 경우는 민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근저당은 부종성과 수반성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부수성이 없기 때문에 채권이 정간 변동해요. 근저당의 경우는 제48조의 공통적 규정사항 외에 다음과 같고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제1호 채권의 최고액하고 제2호 채무자의 성명 주소가 필요적 계상입니다. 나머지는 임의적 계상이고 다음 여기까지가 저당권과 근저당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질권이 76조입니다. 자, 제목 자체를 기억해야 돼요. 저당권부 채권이라는 것은 저당권이 붙어있는 채권이라는 거예요.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사항. 이거는 일명 권리질권이라 그래. 무슨 질권이요? 권리질권은 부기등기합니다. 제1항. 등기관이 민법 제348조에 따라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민법 348조를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머릿속에 남는데 여러분들 그걸 안 찾아보잖아. 그러니까 이제 민법하고 자꾸 이제 등기하고 막 분리가 돼버리니까 이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당권이 붙어있는 채권에 대한 질권 등기를 할 때는 요게 이제 부기등기입니다. 제48조에 규정한 공통사항 외에 다음과 같고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그 1호, 2호만 기억하면 1호, 2호가 이제 필요적 계상입니다. 1. 그러니까 저당권이 붙은 채권에다가 질권 설정하니까 이 제1호. 만약에 보통 저당권부 채권이라면 그냥 채권액이고 근저당권부 질권이라면 채권 최고액입니다. 제2호 채무자의 성명 주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권리적 일권 적어서 부기등기 한다는 거. 부기등기 한다는 거, 그 정도만 출제되겠습니다. 다음 77조. 조금 전에 설명 이거예요. 쌀 100가마니 채권은 이 환상 금액을 적어준다는 거. 금 2천만 원. 그게 이제 77조 얘기입니다. 제목 보세요. 피담보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금전.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표적이네. 적으세요. 쌀 100가마니 채권. 그럼 이제 대부분 얘기는 백미 100가마 이렇게 나옵니다. 쌀 백미 100가마니 채권인 경우 등기관이 일정한 금액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 백미 100가마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해야 됩니다. 즉 금 2천만 원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기록해야 한다. 다음 제78조는 공동저당이 뭐죠? 공동저당은 공동저당은 동일 채권에 대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하는 거죠. 5개일 때 공동단목 작성하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 제1항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 그러면 2개 이상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심표 여기까지를 공동저당이라 그래요. 동일 채권을 목적으로 2개 이상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는 걸 무슨 저당이라고 그래요?
공동저당. 공동저당 설정 등기할 때는 각 부동산의 등기 기록에다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해야 한다. 나중에 예를 보겠다면 이런 뜻입니다. 자, 공동저당은 자, 이게 이제 민법이 안 되면 이게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민법을 안 배우신 분은 조금 많이 어려울 거예요. 자, 원래 저당은 한 개의 부동산에 자, 채권 1억 이렇게 한 개의 부동산이 저당권이 한 개인데 공동저당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이에요. 대개 자, 공동저당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게 단독주택을 갖다가 담보 제공하면 자, 갑의 토지 위에 갑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이 2개잖아요. 그죠? 토지하고 건물은 독립부동산이니까. 갑이 이제 자기 집을 제피해서 은행에 돈 빌리러 갑니다. 근데 1억을 빌리러 가면 은행이 저당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요 건물에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땅까지 한꺼번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돈은 한 개, 동일 채권,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이 몇 개예요? 2개가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은행을 공동저당권자라 그래요. 공동저당권자.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공동저당권이라면 자, 이 1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느 부동산인지를 적을 때 여기는 이 건물은 요게 이제 그죠? 요거 이 땅과 함께 공동저당이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요 또 토지 등기에 보이는 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라는 취지를 적게 돼요. 그럼 만약에 부동산이 5개가 되면 자, 5개 되면 이걸 A 부동산이다. B, C, D, E 부동산이다. 그럼 여기다 이제 공동저당이 설정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요 부동산에는 B, C, D, E와 함께 공동저당의 취지. 여기는 A, C, D, E와 공동저당의 취지. 여기는 A, B, D, E와 거기는 공동담보 이렇게 씁니다. 등기부는 공동담보라는 취지. 이걸 적어줘야 돼. 그러니까 적을 게 많으니까 요 5개 이상인데 아예 공동담보 목록을 옛날에는 신청자가 작성했는데 지금은 등기관이 직권 작성합니다. 공동담보 목록을 이렇게 만들어요. 공동담보 A, B, C, D, E 그러면 이제 한 개 만들어 놓죠. 그죠? 그럼 적을 게 별로 없잖아요. 이 공동담보 목록도 광의의 등기부에 속합니다. 여기 뭘로 바뀌었다? 등기관이 작성한다. 이렇게 바뀌었죠. 이걸 그래서 한 3번 출제를 했습니다. 자, 거기 읽어보죠. 그러면 제2항 요겁니다. 등기관이 제1항의 경우, 1항이 공동저당의 경우 이겁니다. 공동저당의 경우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인 때는 5개. 이건 외워야 됩니다.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인 때 5개 이상인 경우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누가 작성한다고요?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우리가 신청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고 등기관이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목을 작성한다.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몇 개 이상인 때 5개. 여기 전세권이라면 공동전세 목록을 작성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제3항. 제2항에는 공동담보 목록은 뭐의 일부로 본다?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 간주한 코로 영구보존이죠. 영구보존. 공동담보 목록도 영구보존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 79조로 갑니다. 79조. 채권의 일부의 양도 또는 대신 변제하는 걸 대위변제라고 그래.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의 등기사항입니다. 예컨대 자, 피담보 채권이 지금 1억이었어요. 자, 1억인데 1억을 다 팔아먹는 게 아니고 5천만 원만 양도하는 경우 있겠죠. 5천만 원만 남한테 팔아먹는 게 양도고 5천만 원만 대신 갚아주는 게 대위변제야. 그러면 5천만 원만 일부가 이전된다는 걸 적어줘야 되겠죠. 그게 79조입니다. 등기관이 채권의 일부 그럼 우리가 5천만 원 그렇게 하죠. 1억 중 5천만 원을 양도하거나 또는 5천만 원을 일부 대신 대위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할 때는 공통사항 외에 뭐를 적어야 되죠? 양도액 5천만 원 또는 변제액 5천만 원을 기록해야 됩니다. 만약 5천만 원만 변제했다. 그러면 얼마만 남아있다는 거야? 5천만 원만 남아있다는 거죠. 다음 80조 공동저당의 대위 등기 뭐 여기까지 출제될 가능성은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설정을 훑어보죠.
그럼 교과서는 설정설정 올라보면 돼요. 자, 의의는 출제를 하지 않지만 혹시 민법을 이제 까먹은 사람을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당권의 1의. 저당권이라 채무자 또는 제3자를 물상보증이라 그러죠. 물상보증인이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에다 가로 열고 지상권, 전세권 가로 닫고. 그러니까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하고요. 권리 두 개 뭐뭐라고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의 점유의 이전 없이 제공자의 사용에 남겨두고 채무가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환가해서 우선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약정담보물 권리죠. 자, 이번에 객체에서고 1번은 암기돼야 됩니다. 1번 저당권의 목적 객체가 되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부동산, 정확하게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죠. 부동산 소유권 잘라주고 요거는 자, 주등기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를 하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은 부기 등기합니다. 그 세 가지 하나다. 자, 저당권의 객체는 뭐라고요? 부동산 소유권과 지상권과 전세권이 하나다. 그러니까 뒤에 걸 일부러 외울 필요 없겠죠. 임차권이나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번은 이제 많이 출제하죠. 저당권은 권리의 일부, 즉 공유 지분에는 설정할 수 있다. 공유 지분에는 저당권 설정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일부, 땅 일부, 일필지 일부에는 분필이나 구분 등기하지 않는 한 설정 못합니다. 요거는 어디서 배웠어? 우리 용의권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항상 한 문제 나오는 거죠. 어제도 잠깐 봤는데요. 민법 시간에. 자, 일물일권주의 예외로서 일필지의 일부 요만큼의 지상권 설정 가능하죠. 요만큼의 지역권 설정, 요만큼 전세권. 이건 용의권 설정이 가능해요. 임차권도 채권이니까 임차권 설정도 가능하죠. 그러나 일부에 할 수 없는 게, 일부에 할 수 있는 게 뭐죠? 자, 공유, 자, 일부에 할 수 없는 게 이제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일부에 설정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죠. 그럼 일부에 할 수 없는 거는 어디나 할 수 있죠? 공유 지분에는 할 수 있죠. 공유 지분에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뭐죠? 소유권하고 저당권. 저당권에는 요 일부는 못하지만 공유 지분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자, 저당권은 배타적 권리의무를 지우고, 거짓말이고요. 이렇게 적으세요.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저당권을 뭘 못하기 때문에 점유를 하지 못함으로 동일 목적물의 순위가 같거나 또는 순위가 다른 여러 개의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틀리기 쉬우니까 조심하고요. 자, 저당권의 경우는 점유권이 없어요. 점유 못하기 때문에. 자, 요 한 개의 부동산에, 자, 한 개의 얼굴에다가, 자, 1순위 저당권자 A은행, 2순위 저당권자 B은행, 3순위 저당권자 C은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이 저당권자 뭘 못하니까 점유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죠. 나중에 경매 들어가서 요 순서대로 우선 변제 받으면 돼요. 근데 또 순위 모델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1순위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1순위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1순위 A은행, 1순위 B은행, 1순위 C은행, 이것도 가능합니다. 왜? 우선 변제만 받으면 되니까. 배타적 점유하지 않으니까. 또 4번에 저당권도 권리니까 당연히 처분 제한 등기 가능하죠. 저당권도 압류나 가압류의 객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그 박스 처리해놨는데 가끔 출제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죠. 저당권의 대상 같은 말 객체가 되는 경우 1. 부동산 전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요거는 주등기를 합니다. 이 공유 지분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뭐 4번 농경지도 뭐 부동산이니까 설정할 수 있고, 농경지에 설정 못하는 게 뭐죠? 전세권이죠. 전세권 설정은 절대 농경지에 선세권 등기하면 안 된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다음 4번에 동일 부동산에 뭐 저당권이 오죠. 뭐 여러 개
부동산 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마지막 5번 객체는 소유권 잘라주고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오른쪽 외워야죠. 저당권의 객체가 안 되는 거 뭐라고 그랬죠? 공유 지분. 자 부동산의 특정 일부 일필지 일부는 저당권 설정이 안 됩니다. 자 밑에 이제 절차로 가서 1신청인은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오늘 좀 조금 배우겠네요.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에서 손해 보는 사람이 의무자죠. 자 현재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자 갑이 이제 이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러 갑니다. 그 저당권 설정하러 가면 을구에다가 자 저당권자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이제 권리자고요. 이 소유자가 설정자가 의무자죠. 저당권을 설정해주면 처분권이 빌려주는 거니까 이 사람 손해보죠. 손해본 사람 설정자가 의무자,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공동 신청합니다. 신청인 보죠. 저당권은 자 소유권자가 이제 설정자가 되죠. 만약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객체가 되면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등 저당권 설정해주는 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잘라주고 그다음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 신청합니다. 자 그리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등기 한번 해보죠.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 을구에다가 1순위에 만약에 지상권자 A, 만약에 전세권자 A 이렇게 돼 있다고 하죠. 지상권하고 전세권 한 개만 있습니다. 요걸 이제 여기다가 이 땅이 아니고요. 이 지상권은 뭐야? 땅 사용권이잖아. 전세권도 땅 사용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지상권자가 이제 설정자가 되겠고 전세권자가 설정자가 되고 그다음에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죠. 이 사람이 의무자 권리자가 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요거 부기등기 한다고 그랬죠. 1번 지상권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을은행 이렇게 되겠죠. 이같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기는 부기등기 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 이 사람이 경매 넣으면 이 부동산이 경매 들어가는 거야? 지상권이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지상권이 경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기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공동 신청한다. 다음 페이지 가보죠. 신청 정보는 출제될 가능성 거의 없고요. 거기 출제될 만한 게 티것입니다. 동그라미 티것. 필요적 정보에서 기억 채권액 한번 보죠. 채권액은 A 아까 봤지만 A는 채권액 필요적 정보, 채무자의 성명, 주소,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만약에 그 권리 목적이 소유권 외의 권리인 때 두 개 뭐겠어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란 뭐겠어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라는 거예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일 때는 그 권리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당연히 제공해야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저당권의 객체가 아니고 지상권이 저당권의 객체다. 전세권이 저당권의 객체라는 것을 신청 정보로서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B 아까 설명했던 거 자주 나오는 요거는 일정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신청하는 경우는 채권 평가에 아까 딱 나왔죠? 백미 몇 가마? 100가마 가로 열고 채권 평가에 금 100만 원 너무 작죠? 금 2천만 원. 쌀 지금 한 가마니 만 원짜리 어디 있어요 지금? 바꾸세요. 2천만 원을 기록해야 한다. 이거는 자주 출제합니다. 자 민법에는 뭐라고 출제해요?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이 하나한다, 하나지 아니한다, 하나지 아니한다. 이거는 민법에서 출제하는 거고 등기법에서는 금전으로 환산한 평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등기에서는 출제하고 출제하는 방법이 달라요. 왜 그래요? 민법은 실체법이고 그 다음에 등기법은 절차법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리언 채무자에서는 B 조심해. 동그라미 B 중요 표시요.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의 지위에 있더라도 등기 신청 정보나 등기부에는 줄거지 단순히 그냥 채무자라고 기록해야 돼. 연대 채무자라는 말 적으면 안 된다. 채무자라고 적어야 돼. 연대라는 글자를 안 적어요.
그걸 단순 기재라 그럽니다. 이걸 단순한 기재. 연대 채무자가 10명이다. 근데 연대란 말 적지 않고 그냥 채무자 이렇게 적어야 돼요. 다음, 디귿. 공동담보 표시해 줘야 되겠죠. 땡땡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저당권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에다가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표시해야 됩니다. 공동담보. 그 다음에 리얼의 권리 표시는 만약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일 때는 표시한다는 거죠. 요거죠 바로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할 때는 권리 표시. 한번 읽어볼까요? 땡땡.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리 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 두 개 뭐죠? 지상권이나 전세권일 때는 그 권리 표시사항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신청 여기 우리 교재가 신청서가 좀 적어요. 언제 한번 한 3, 4월 되면 제가 정보 내용을 한번 여기 몇 페이지 한번 보느냐 하면 양식이 하나 나오는데요. 200 238페이지 와보세요. 자, 238페이지하고 239페이지가 여기 양면으로 앞뒷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맨 위에 제목이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다가 서자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종이 등기부 할 때는 요 등기 신청서 그러면 대개 이제 법무사가 적는단 말이에요. 등기 신청서. 근데 지금은 이제 전산 등기 할 때는 컴퓨터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양식이. 거기다 그냥 써주면 돼요. 맨 위에 접수 연월 요거는 누가 적는 거냐 하면 그건 등기관이 적는 거야. 우리 신청이 적는 게 아니고 접수한 몇 년 몇 월 며칠 제37호 요거는 등기관이 접수 연월일과 접수 번호를 이거는 등기관이 적는 거야. 등기는 무슨 순서대로 등기하죠? 접수 번호대로 등기한단 말이야. 철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이건 전부 누가 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그 도장 찍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부동산 표시란이 나오죠. 요건 이제 우리 신청인이 적어가야 돼요. 부동산 표시는 서울 주소, 어떻게 찍죠? 소재, 지목, 면적 이렇게 나오죠. 서울특별시 삼성동까지가 소재죠. 지번이 몇 번지? 100. 요게 지번. 지목이 뭐예요? 대. 면적이 150제곱미터. 만약에 건물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재, 지번, 구조, 종류, 그 다음에 건물 번호가 있다면 건물 번호, 면적, 이상. 만약에 부동산이 두 개라면 이렇게 적습니다. 아까 부동산이 두 개다 그러면 1년 번호를 제가 1, 2, 3 이런 식으로. 아까 공동저당에서 부동산이 5개다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적는단 말이야. 그게 오른쪽 란에 맨 밑에 와보세요. 우측에 맨 밑에 1번 부동산 표시란에 몇 개 이상일 때는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록하는 경우는 부동산 1년 번호 1, 2, 3, 4, 5 이런 것을 기록합니다. 그게 이제 부동산 표시에서 나올 만한 겁니다. 자, 부동산 표시란에는 1개, 2개, 3개, 4개, 5개일 수도 있어요. 그건 1년 번호 적습니다. 그럼 다 적고 나면 이상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글자가 뭐가 나오죠? 등기원인과 연월일. 요거는 채권 계약한 날짜죠. 2016년 3월 17일 매매. 만약 요게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라면 만약에 저당권 설정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은 요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이라면 저당권 설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전할 지분이 있다면 만약에 3분의 1이면 3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저당권이라면 만약 일부 저당권이죠. 그죠? 3분의 1 저당권을 적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구분은 등기 의무자란에는 등기 의무자.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라면 설정자를 의무자를 적어야 되겠죠.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등기 의무자가 누구겠어요? 매도인이 되겠죠. 매도인 김남현 주민등록번호 주소. 만약에 오른쪽에 지분이 있으면 지분. 등기 권리자는 매수인이겠죠. 뭐 저당권 설정 등기라면 저당권자 이예솔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등기 신청서를 가지고 등기 신청하러 간단 말이야. 그럼 오른쪽에 이제
돈 내는 거 있죠? 시가 표준액 및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 이걸 쭉 적습니다. 적고 그 중간에 첨부서면란 나오죠. 동그라미 치세요. 첨부서면. 첨부서면은 한 문제 정도 출제돼. 요거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니까 자, 제 1번이 매매계약서. 이게 뭐겠어요? 등기 원인 정서입니다. 등기 원인 증명서면 만약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다면 저당권 설정 계약서죠. 그 다음에 1.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한 통. 자, 인감증명은 매도인의 인감증명이야, 매수인의 인감증명이야? 매도인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서입니다. 그러니까 한 통밖에 없죠. 다음 등기 필증도 등기 의무자의 권리증이라고 그러죠. 이걸 권리증. 지금은 등기 필정보라 그러죠. 의무자의 권리증. 가장 중요한 게 1. 매매계약서, 인감증명, 등기 필증 요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요. 그 밑에 이제 위 신청인 매도인 김남현 전화번호, 매수인 이예솔 전화번호. 만약에 법무사가 대리했다면 법무사의 전화번호를 적고 맨 밑에 뭐가 나와?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귀중. 요게 관할법원이야. 관할법원. 귀중이 뭐예요? 귀중. 귀중. 여기 편지 쓰면 맨 마지막으로 적어? 귀하 이렇게 적죠? 귀하, 귀중은 어떤 차이예요? 그죠? 자, 사람한테는 귀하. 귀중은 뭐야? 국어 안 배웠어요? 부시에는 뭐 있어? 학교 다닐 때. 단체한테 보낼 때는 귀중 이렇게 적습니다. 단체. 이게 서울지방법원은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과 귀중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이제 관할이야. 만약에 관할 위반되면 각하죠. 각하.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등기 신청서가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돼. 항상 등기 공부할 때는 맨 위에 뭐야? 부동산 표시란. 그 다음에 등기 목적란. 그 다음에 등기 원인과 연월일. 그 다음에 권리자와 의무자. 그 다음 오른쪽에 와서 첨부서면란하고 관할. 요게 불일치하면 각하 이렇게 됩니다. 내가 서울 땅을 팔았는데 서울에 등기하지 않고 부산에 등기했다. 각하죠. 관할 위반이죠. 그러면 땅을 팔았는데 건물의 소유권이 등기되었다. 각하. 그렇게 됩니다. 요 등기 신청서 머리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가보죠.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자 328페이지에 동그라미 이번에 임의적 기록사항은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329페이지에 3번. 자 첨부정보는 옛날에는 첨부서면이라 그랬죠. 자 종이 등기부에 등기할 때는 첨부서면이라 그랬는데 전산 등기하니까 이제 정보라고 바꿉니다. 첨부할 정보는 제일 먼저가 1.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죠. 그게 저당권 설정 계약서죠. 만약에 소유권 이전이라면 매매 계약서, 교환 계약서고 지상권 설정일 때는 지상권 설정. 쉽게 해서 계약서가 등기 원인 정보가 돼요. 그 다음에 등기 필 정보는 누구 필 정보겠어요? 이거는 설정자의 등기 필이야, 권자의 등기 필이야? 설정자의 등기 필 정보입니다. 옛날에 자기가 소유권 취득했을 때 필 정보죠. 그다음 인감증명은 의무자의 인감증명이 누구죠? 소유권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 인감증명. 그 정도만 기억하고요. 3번 등기 실행감. 이건 외워줘야 돼. 저당권 설정 등기 원칙은 무슨 등기한다? 주등기. 다만 소유권이 아닌 두 가지 권리 뭐였죠? 지상권하고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부기등기로 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4번 저당권의 해력은 민법이고 취업벌이가 안 나오고요.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5번에 저당권 이전 등기. 요거는 좀 정리 한번 하죠. 자 저당권 이전은 자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저당권 이전은 저당권만 넘기면 안 되죠. 주된 권리인 이 피담보 채권 1억을 의리병에게 팔아서 양도했어요. 그러면 의리 양도인이 되겠고 병이 양수인이죠. 1억에 양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양수인 앞으로 자 부종성에 의해서 주된 권리가 이전되니까 종된 권리인 저당권도 같이 이전해야 되겠죠. 그죠? 저당권 이전은 얼구에 한단 말이에요. 얼구 이전 등기는 또 부기 등기죠. 그죠? 자 여기다가 1억 1
1번 저당권 이전, 저당권자 병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부기등기를 하고 나면 종전등기를 빨간 걸로 그어야 돼. 옛날에 한자로 주말이라 그랬죠. 주말. 빨간 선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당권자 병이니까 저당권자를 주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여기다가 저당권자 병으로 고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 거는 이제 그대로 내버려 두기 위해서 부기등기 합니다. 부기등기 하면 종전 등기를 주말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저당권자는 뭐야? 병이죠. 병이 이제 채권 1억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저당권 이전이다. 저당권 이전에는 누가 의무자죠? 저당권자가 양도인이 의무자, 양수인이 권리자. 자, 의의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면 동그라미 니은이야. 동그라미 니은. 저당권은 수반성으로 인해서 채권의 이전에 수반함을 걷는다. 피담수가 분리하면 안 돼요. 분리하여 저당권만을 타인 병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 담보를 하지 못한다. 수반성. 그리고 디귿.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수반성이죠.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아까 리얼을 읽었죠. 채권의 일부 양도 5천만 원 양도나 5천만 원 대입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는 양도나 대입변제 목적인 채권의 5천만 원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신청일은 기억하고 채권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이전 등기는 누가 의무자죠? 양도인 을이 등기 의무자, 양수인 병이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 신청합니다. 3번의 등기 실행은 자 언제나 부기등기입니다. 저당권 이전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이니까 부기등기입니다. 그리고 저당권 이전 등기 후 종전의 저당권자 을의 표시는 말소하는 표시를 빨간 걸로 그어야 한다. 표시해야 한다. 자, 저당권 변경은 차후에 가고요. 오른쪽 가면 을구 이제 그 예시를 한번 보죠. 을구니까 가로 열고 소유권 이외 권리에 관한 사항. 자, 순위번호 1순위. 등기 목적이 저당권 설정. 접수 연월일은 2017년 3월 4일. 접수번호 제73335. 자, 등기원인란이 나오죠. 등기원인란 채권계약 날짜 2017년 3월 3일 설정 계약했네요. 그 다음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은 자, 필요적 계상 해올게 채권액이 필요적 계상이죠. 금 5천만 원. 여기 만약에 백미 백가마다 그러면 뭐죠? 채권 환산해야죠. 다음 이자가 있으면 이자 적어주고 자, 채무자 필요적 계상이죠. 채무자, 정현자, 저당권자, 신영숙. 그게 필요적 계상입니다. 이자는 임의적 계상이고 다음 순위번호 1의 1 여기 이제 부기등기네요. 이제 부기등기니까 저당권 이전이나 저당권 변경이겠네요. 그러면 등기 목적이 1번 저당권 변경자 권리 변경 등기도 부기등기합니다. 이때는 이제 이해관계를 성락서 첨부했네요. 2007년 7월 4일 제 73335 2017년 7월 3일 이거는 접수번호는 틀렸네요. 자, 접수번호가 위에 보세요. 저당권 설정이 73335 같으면 1번 저당권 변경 최소한 73335가 아니라 뭐 83335가 돼야 되겠죠. 접수번호가 이제 오타난 거고 그 다음 등기 원인란에는 2017년 7월 3일 날 변경 계약이네요. 이자를 몇 푼으로 바뀌었죠? 연 5푼으로 변경했네요. 원래는 몇 푼이었어요? 연 3푼이 연 5푼. 그러면 위에 올라간다. 위에 있는 이자 연 3푼을 어떻게 해야 돼? 빨간 선으로 그어야죠. 거기 빠져있네요. 연 3푼은 빨간 선으로 그어야 한다. 이거요. 여기다가. 연 3푼에다가 빨간 선으로 그어야죠. 이렇게. 이 책을 쓸 때 이런 걸 제대로 알고 써야 돼요.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이제 그 접수번호도 틀렸죠. 그죠? 접수번호도 제 한 8,500호, 500호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다음, 6. 저당권 말소 등기 갑니다. 자세히는 안 나옵니다. 저당권, 자, 말소 등기는 조심할게. 이렇게 하는 게 말소가 아니에요. 자, 말소 등기는 전부 말소가 원칙이죠. 만약에 내가 돈을 변제를 했다. 채무가 빵원이다. 그러면 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저당권 말소. 이게 이제 말소 등기죠. 만약에 말소 원인이면 해제면 해제, 변제면 변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이제 빨간 선으로 긋는 거죠. 이거는 주말이 아니, 요게 말소 등기입니다. 2번 저당권 말소. 이거 공동신청이죠. 자, 대상 가보자. 말소의 대상은, 자, 피담보 채권을 변제했다. 채권이 빵원제죠? 말소 등기합니다. 또, 저당권에서 계약 해지했다. 저당권 포기했다. 혼동, 동그라미 빠졌네? 혼동 등으로 소멸하거나 저당권 등기가 원인 무효인 때 이제 말소 등기합니다. 다음, 신청은 1번 원칙만 기억하죠. 자, 말소 등기는 이제 반대가 됩니다. 자, 이 저당권을 말소하면 누가 이익을 봐요? 저당권을 말소하면 누가 이익을 봐요? 소유자 갑이 이익을 보죠? 얘는 손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저당권자가 의무자고 설정자가 권리자가 되네. 반대가 되죠. 항상 말소 등기는 반대라는 거. 1. 등기 권리자인 저당권 설정자와 의무자인 저당권 공동 신청합니다. 공동 신청. 자, 그 정도만 하나 기억하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7번에 공동저당 가보시죠. 공동저당 좀 중요 표시하고 최근에 공동저당을 많이 출제해요. 예, 법이 개정이 돼서 그래. 자, 의의는 아까 설명했지만 읽어보죠. 1. 의의. 항상 이제 법은 의의를 모르면 안 돼요. 의의는 아는 걸로 전제하고 이제 출제합니다. 1. 동그라미 1. 공동저당이란 주란 거 보죠. 동일한 채권 담보죠. 동일한 채권의 건데 1억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이죠.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그렇게 기억하고 또 2번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 표시, 권리 표시가 만약에 지상권이라면 지상권, 전세권이라면 전세권 이런 거죠. 자, 공동저당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동산에는 소유권을 제공했고 이 부동산에는 지상권을 이 부동산에는 전세권을 제공했다. 저당권의 객체는 소유권 부분만 아니라 모두 가능하니까 지상권과 전세권 이런 것은 지상권이라는 표시, 전세권이라는 표시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 얘기고 자, 분류는 종류입니다. 자, 창설적 공동저당 같은 말 적으세요. 동시적 공동저당이라고 해. 같은 날짜에 저당권 설정하는 동시적. 자, 요 세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을 설정할 때 1월 2일, 1월 2일, 1월 같다. 이걸 창설적 공동저당, 동시적 공동저당이라 그래요. 그런데 요 부동산은 1월 3일 날 저당권 설정하고 요 부동산은 1월 5일, 이 부동산은 5월 3일 이런 식으로 시간이라는 것을 이시적 공동저당 또는 추가적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추가한다는 거죠. 한 개에다가 두 개, 세 개. 창설적 공동저당은 동시적 공동저당 같은 말. 추가적 공동저당은 이시적 공동저당이라고 해요. 한번 읽어보죠. 창설적 공동저당은 동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 일괄하에 동시에 동그라미죠. 동시에 같은 날 동시에 저당권을 목적으로 공동저당 설정하는 걸 창설적 공동저당, 동시적 공동저당이라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추가적 공동저당, 이시적 공동저당은 한 개의 부동산에다가 먼저 저당권 설정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여러 개를 갖다 붙이는 걸 추가적 공동저당, 이시적 공동저당이라 그럽니다. 자, 이건 민법 시간에 이렇게 내겠죠, 그죠? 공동저당은 항상 같은 날 설정해야 된다. O야, X야? X 이렇게 되죠. 추가적 공동저당도 있어요. 다음 3. 공동담보목록. 이걸 출제한단 말이야. 또 1번 외워야 된다. 등기관은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인 때 5개, 5개 이상인 때는 반드시 공동담보목록을 이제 등기관이 직권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신청인이 첨부하는 게 아니고 등기관이 작성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 다음 2번 공동담보목록도 뭐로 일부에 본다? 등기부,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그리고 3번 공동담보목록은 이제 전자신청이니까 전자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1년마다 매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게 됩니다. 4번 공동담보목록도 등기부의 일부니까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는 당연히 기록해야 됩니다. 공동담보목록
자, 그 밑에 이제 확인학습을 한번 볼까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문제네. 저당권 등기 절차에서 틀린 것. 1.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아까 뭐였죠? 백미 백감하죠? 뭐 적어야 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적어라. 그거 나오겠죠?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금 2천만 원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맨날 나오는 게 맨날 나와요. 이번에 저당권 이전 등기는 부종성, 수반성 적어야 되겠죠.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 적어야죠.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3.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하더라도 반드시 뭐는 적어줘야죠. 채무자는 적어야죠. 채무자는 기록해야 됩니다. 표시해야 한다. 3번 세개 부동산이 공동담보모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것도 문제라고 냈어요. 3개가 아니라 몇 개죠? 5개죠? 이렇게 쉽게 내잖아요. 근데 왜 등기를 포기해 바보같이. 주위에서 공시법 공부하는 사람 등기를 다 포기한다 그래요. 2-3개 맞추자 바보죠. 제일 바보입니다. 그런 거 공부 한 개 더 맞추려고 노력하고 제일 짠 거 몇 개라 그랬죠? 5개. 5개로 하면 공동을 작성해. 5개로 바뀌었어요. 답은 4. 너무 쉬웠고 5번 약방이 감춰져. 피담보 채권의 일부 양도 5천만 원 양도하면 5천만 원 기록해야 되겠죠.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할 때는 등기관은 양도액 5천만 원도 기록해야 한다. 매년 나오는 게 나와요. 자, 그 정도 하면 되겠고 오른쪽에 이제 그 등기 기록 한번 보죠. 5. 등기 실행. 공동담보 목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 등기 기록에는 그 등기 끝부분에다가 줄거세요. 공동담보의 뜻을 기록하고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 등기 우리에다가 해당 등기에다 부기 등기를 해야 됩니다. 추가적 공동저당이니까. 자, 밑에 공동저당. 예, 보죠. 을구의 순위번호 1. 등기 목적은 저당권 설정. 접수 연월일과 접수 번호. 자,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이네요. 자, 공동저당의 오른쪽에 권리자에서 채권의 금 5천만 원. 이자는 임의적 계상, 채무자, 필요적 계상, 저당권자, 박강복. 밑에 줄거세요. 공동담보의 동그라미 쳐. 공동담보 들어왔네요. 뭐냐? 건물 등기 제33의 1호. 서울 방배동 100번지 토지하고 이제 공동담보가 됩니다. 이게 이제 담보가 5개 이상이면 이런 등기를 하지 않고 뭘 작성한다?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저당 받고 건저당 나오네요. 자, 건저당은 옆에 적으세요. 부종성, 수반성이 없다. 뭐가 없다고요? 부종성, 수반성이 없다. 저당권은 꼭 한두 문제 매년 출제가 돼요. 그리고 건저당은 1의. 그리고 이제 이 등기를 알면 또 민법이 또 쉬워집니다. 자, 의는 자, 1건저당이란 자, 줄거세요. 무슨 거래? 계속적 거래 관계. 그 계속적 거래는 뭐 마이너스 통장 계약, 당좌 대월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등이죠. 계속적 거래 관계부터 장래 정감 변동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의 일정 한도가 바로 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그런 점을 기록하고. 동그라미 2번에 보통 저당과 차이점은 동그라미 니은입니다. 채권액을 기록하는 보통 저당권과 달리 줄거세요. 건저당은 뭘 필요적 기록사항이죠? 채권 최고액을 기록한다. 그 다음 동그라미 디귿. 자, 맨 밑에 이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건저당에는 채권 최고액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이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는 등기를 하지 못합니다. 밑에 이번에 신청 정보에 필요적 기회사항 왼쪽 3개는 외워야 돼요. 1. 채무자. 2. 채권 최고액. 그리고 건저당의 뜻 요거죠. 보통 저당은 그냥 저당이지만 건저 앞에다가 요 건저당이라는 뜻이 필요적 기회사항이죠.
채무자, 채권, 최고액, 건저당의 취지, 한글로 적으면 뜻, 취지가 뜻이죠. 자, 가로고 3, 등기사항 중요 표시하세요. 그 건저당에서 등기사항은 자주 출제합니다. 자, 1, 채권, 최고액도 단일 기재라고 적어. 무슨 기재? 단일 기재. 분리하면 안 돼. 단순하게 적어야 돼요. 자, 동그라미 1, 땡땡. 채권, 채권 반드시 단일하게, 단일하게 기록하여 제공하여 하고 잘라주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여러 사람일지라도 각각 채권자별로, 채무자별로 절대 구분해서 기록할 수는 없다. 반드시 채권, 채권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 이렇게 적어야지 채권자 A 1억, 채권자 B 2억, 채권자 C 3억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된다. 반드시 단일 기재, 그 점을 조심해야 되고 박스 나오죠. 채권, 최고액, 채무자갑에 대해서는 1억, 채무자갑에 대해서는 2억 이렇게 적으면 안 돼. 또는 채권, 최고액 3억은 채권, 최고액 내역, 채무자갑 1억, 채무를 2억 이렇게 절대로 구분해서 기록할 수는 없다. 단순히 3억 이렇게 적어야 돼. 5억, 10억. 다음 동그라미 2번. 자, 채권 최고액을 만약에 외국 통화로 표시하여 신청 정보 제공하는 게 조심합니다. 외화 표시금의 달러를 채권 최고액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미화 금 100달러 이렇게 됐죠. 자, 아까 뭐하고 달라? 백미하고는 다르죠. 백미는 금, 대한민국 돈으로 금 얼마 이렇게 하는데 외화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적는 게 아니고 그냥 달러로 적습니다. 미화 금 100달러 이렇게 적어야지. 또 이걸 환산해가지고 한국 돈으로 적는 게 아닙니다. 동그라미 3번. 이것도 아까 했죠. 채무자가 2사람 이상일 때는 연대란 말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가 절대 연대란 글자 적으면 안 되고 단순히 채무자라고 기록해야 돼요. 1번, 2번, 3번은 자주 출제하니까 반드시 암기돼야 되겠고 다음에 건저당 이전과 변경은 3월달에 가겠습니다. 다음 6번에 건저당의 말소는 갑니다. 말소. 자, 말소. 건저당은 설정계약이 해제, 취소, 건저당 포기, 혼동 등 사유를 소멸한 경우 말소 등기를 합니다. 자, 밑에 있는 그 예를 보죠. 순위번호 1, 등기 목적, 건저당 설정. 뭐야 이게? 건저당에 이제 기본 개념 나오네요. 등기 원인, 설정 계약, 권리자, 채권 최고액, 채무자, 건저당권자, 우리은행 건자가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필요적 기사이 뭐예요? 채권 최고액 금 5천만 원, 채무자 김재란, 건저당권자 우리은행. 여기 이제 필요적 기사이죠. 채권 최고액이라고 적습니다. 이게 만약에 보통 저당이라면 채권 최고액이 아니라 뭐라고 적죠? 그냥 채권액 얼마 이렇게 적는단 말이야. 채권액 얼마. 다음 7번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 자, 지금 저당권이 붙어있는 채권 이거란 말이에요. 자, 피담보 채권에 1억이 붙어있는 저당권이죠. 여기다가 이제 요걸 제핀단 말이야. 이 채권 1억 채권을 제펴서 저당권에 1억 채권을 제펴서 옆집 여기 이제 전당포 가가지고 이 채권을 제펴서 돈 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권리 질권을 설정합니다. 원래 질권의 객체는 뭐죠? 동산하고 권리죠. 근데 동산 질권은 등기를 못하죠. 권리 질권은 요 저당권 등기에다가 부기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다 부기 등기 1-1 1번 저당권 권리 질권 질권자 뭐 A 은행 A 전당포 이렇게 부기 등기 한다. 그러면 이제 부기 등기 하게 되면 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는 겁니다. 민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 가면 의 권리 질권 1의 권리 질권이란 권리를 질권에 설정하는 걸 권리 질권이라고 그래. 권리 질권이란 재산권의 건데 채권이나 주식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합니다. 자, 줄었습니다. 이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 같음을 객체로 하는 때는 저당권 등기에다가 질권의 부기 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권자한테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부 채권을 경매를 가지고 질권자가 우선 변제 받아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질권을 등기는 어떻게 한다? 부기 등기를 해야 질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친다고? 저당권까지 미친다. 자, 대상 가면 대상. 1. 현행법상 권리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권리 줄고 나간다. 저당권부 채권뿐입니다. 저당권이다. 저당권부 채권. 그래서 2번 저당권부 채권이 아닌 뭐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등은 권리질권 객체가 안 됩니다. 권리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객체가 뭐라고? 저당권부 채권입니다. 오른쪽 절차 갑니다. 신청인에서 누가 손해보는 사람이요? 저당권자가 손해보죠?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심표, 권리질권자가 권리자가 되어 공동 신청합니다. 자, 3번의 청부 전보는 자, 1. 등기 원인 정보가 바로 권리질권 설정 계약서 또는 뭐 채권 담보권 설정 계약서죠. 계약서. 자, 3번에 등기 실행은 부기 등기한다는 것만 출제합니다. 권리질권 등기는 권리질권의 객체가 된 저당권 등기에다가 뭘 한다? 부기 등기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채권 담보권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담보권 등기도 채권 담보권의 목적이 된 저당권 설정 등기에다가 부기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밑에 이제 자, 이건 암기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쭉 배웠던 거 복습하는 거야. 자, 필요적 계상 지상권 두 개 뭐죠? 목적하고 범위. 지역권도 목적하고 범위에다 하나 더 들어가죠. 지역권은 뭐가 주죠? 요역지가 주죠. 요역지 표시입니다. 요역지 표시. 그 다음에 전세권은 두 가지 뭐죠? 전세금하고 범위입니다. 전세금이 필요적 계상이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저당권은 채권액, 채무자. 채권액하고 채무자. 그리고 만약에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경우, 예컨대 저거 뭐죠? 지상권이나 전세권인 경우는 그 권리 표시. 다음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하고 채무자. 그 다음에 근저당의 취지, 뜻이죠. 뜻. 다음 임차권은 차임입니다. 차임. 그 뒤에 처분 능력은 지워버리세요. 임차권은 필요적 계상 한 가지 뭐죠? 차임입니다. 보증금은 필요적 계상이 아니에요. 차임입니다. 다음 권리질권은 저당권 표시. 그 다음에 채권액, 채무자. 환매특약은 아직 안 배웠어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 비용. 이게 필요적 계상입니다. 그 다음 밑에 하나 더 적으세요. 임차권, 주택임차권 등기, 상가임차권 등기. 주택임차권이나 상가임차권 등기는 촉탁 등기죠. 이때는 임차보증금이 필요적 계상이에요. 주택임차권 등기나 상가임차권 등기는 촉탁 등기하는데 이거는 뭘 못 받았을 때 하는 거죠? 임차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차보증금이 필요적 계상이에요. 그거하고 그 위에 임차권하고 구별해야 돼. 임차권은 뭐가 필요적 계상이야? 차임이 필요적 계상이에요. 보증금은 필요적 계상이 아니다. 그러나 주택임차권 등기나 상가임차권 등기는 임차보증금이 필요적 계상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임의적 기록상, 기재상을 외우지 마세요. 같이 외우면 헷갈려서 안 돼요. 필요적 계상도 못 외우는데 뭘 또 같이 외워가지고 이게 필요적인가 이게 임의적인가 그런 짱 같은 짓 하지 말고 필요적만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얘 하나 보고 갑니다. 여기 저당권부 질권 등기, 부기 등기 요거네요. 저당권부 질권. 자, 다음 가면 얼구 1순위는 등기 목적이 근저당 설정. 맨 오른쪽에 채권 최고액 그러니까 근저당이네요. 채무자, 근저당권자. 자, 그 밑에 순위번호 1의 1 이게 부기 등기죠. 그럼 등기 목적에다가 몇 번? 1번 근저당권부 질권 이렇게 합니다. 근저당에 붙어있는 질권이죠. 이제 부기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질권의 효력이 어디에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거죠.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17년 5월 10일 제3, 4, 5, 6호 등기원은 5월 7일 설정계약. 그리고 이제 채무자 채권액 변제기 이자 채권자 조혜정이네요. 권리질권자가 이제 조혜정입니다.
만약에 채무자 하경란이가 돈을 안 갚으면 자 건저당에다가 질권자가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자세히는 하지 말고 권리 질권 등기는 무슨 등기에다 부기 등기한다? 저당권 등기에다가 부기 등기한다. 그러면 질권의 효력이 어디에 미친다? 저당권에 미친다. 그 정도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론을 봤어요. 조금 쉬었다가 권리 변동 등기 한번 가보죠. 조금 쉬었다가 있습니다.